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3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늦게 찾아뵙습니다. 저도 습관적으로 3시 30분에 마이크를 켰다가 이게 안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오늘 수능이었네요. 네, LB는 전일 대비 0.1% 상승한 95,5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동시호가 때 살짝 좀 더 올렸어요. 근데 이게 이만큼 올렸는데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얇은 게 좋다고. 그래서 동시호가 때 올려줌으로써 살짝 얇아짐으로써 자리는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두꺼운 것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얇은 게 좀 더 이쁘긴 합니다.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요. 사실 LB가 최근의 모습만 놓고 보면은 도로아미 타불이었던 적이 좀 많이 있었죠. 이 당시 때도 올라가는가 했더니 도로아미 타불 음봉이 나오고, 이 당시 때도 올라가느니 했더니 다시 음봉이 나오면서 도로아미 타불이 됐고, 이 당시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오늘도 살짝 우려 아닌 우려가 있었습니다. LB가 이렇게 좀 좋았는데 이게 다시 음봉으로 나오면 이 당시 때처럼 다시 또 밑에서 이렇게 길 수도 있는데 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다행히 위에서 이렇게 하루 쉬어주면서 아직도 월요일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준 하루였습니다. 내일 하루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쉬어줘도 좋고요. 아니면 아싸리 여기 10만원 언저리를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월요일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LB는 크게 보시면 이 당시 때 방향성을 확실히 정해주지 못했어요. 방향성을 정해주지 못하고 Y가 됐죠. 그 와중에 다시 수급 재정비 구간에 들어갔고요. 그 와중에 수급 재정비가 빨리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재차 상승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수급 재정비가 다시 느슨하게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으로 가는 분기점에 있고요. 그 분기점은 일단 첫 번째로 월요일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7일날 유상증자 납입, 그리고 리보세라닙의 모든 권리를 인수해 오는 것, 그 이후에 또 가시적인 성과에 따라서 앞으로 LB는 방향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의 요구치는, LB에 대한 요구치는 기대감보다는 가시적인 성과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시장부터 살펴보고 다시 LB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스피는 오늘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 보시면 9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시장 모두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매일 시장을 보면서 하는 말이죠. 쏠림, 편중, 편향, 코스피는 전차,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역시 똑같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시장 지도를 보시면요, 어느 분들은 보물 지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삼성전자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좋다 보니까 삼성전자, 좀 전에 보셨던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역시 오늘 최고가를 돌파를 해줬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좋으면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전차잖아요. 오늘은 차가 좋았어요. 그래서 현대차도 여기 19만원 돌파가 관건이었는데 일단 오늘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오고 19만원을 좀 돌파를 해보는 모습이 보여서 현대차도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대차도 좋았고 기아차도 좋았고 밑에 부품 관련주들도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하루였는데요.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로 사는 전차가 좋을지, 그래서 전차의 독주가 이어질지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편중, 편향, 쏠림 현상이다 보니까 지수는 지금 되게 좋아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지수는 상당히 좋은데, 아마도 이런 주도주가 없다면 내 계좌의 수익과는 좀 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주도주의 중요성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코스닥은 나름 오늘도 좋았는데, 코스닥은 보시면 나름 원톱이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워낙 섹터가 넓으니까 바이오 원탑에 5G, 여행, 레저, 신재생, 아니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순환매가 돌면서 이렇게 올려준 시장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컴투스에서 판호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게임주가 상당히 강하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것 같고요. 근데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다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제 장 마감하고 나와서 오늘 차익 실현이 갭이 높게 떠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온 것 같고요. 여기 게임주가 좋다 보니까, 특히 판호권이 나오다 보니까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여기 엔터 관련주들도 오늘 좀 좋았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JYP 엔터 등등 엔터 관련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쏠림 현상이 지속이에요. 특히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기 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 쪽은 현대차, 기아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셀트리온 관련주예요. 셀트리온 관련주 셀제가 오늘도 15% 갔습니다. 이제 셀제 같은 경우는 며칠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보유자의 영역 내지는 이제 선수의 영역인데 이거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거 잘 보시면 나중에 분명히 LB도 이렇게 비슷한 수급이 나올 때가 있으니까 이런 거 잘 봐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거의 1년 정도 돼서 여러분들도 차트를 많이 보셔서 이제 급등 나오는 차트들은 어느 요건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나와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보셔서 잘 아실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셀제 이런 차트들 한번 잘 눈에 익혀 놓으시면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좀 많이 느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2차전지 관련주가 있겠죠. 2차전지 관련주는 좀 쉬고 있는데 여기 LG화학이나 삼성 SDI 얘네 쪽으로 지금 시장은 편중, 쏠림 이런 현상으로 지수를 올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LB를 살펴보도록 하죠. LB는 좀 전에 기술적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L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L생도 크게 보시면 LB랑 거의 비슷한 모습이에요. 여기 위에서 이렇게 안착한 모습이고 살짝 얇아졌죠. 그리고 전형적으로 거래 없이 하루 쉬어준 모습. 그래서 LB에 따라서 움직일 것 같은데 나름 개인적으로 보면은 LB보다는 이렇게 굴곡이 없어서 아마 탄력을 받으면 LB가 만약 탄력을 받으면 LB 관련주가 탄력을 받으면 L생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은 됩니다만 그건 그때 가서 좀 봐야 되겠죠. 어찌되었건 L생도 LB랑 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나름 시장에서 했던 종목입니다. HLB 제약인데 LG인데 LG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LG가 LB 관련주 중에서 가장 탄력이 가장 좋다, 내일도 좋을 걸로 예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직전 고점까지 오늘 갔어요. 거의 약 2만원 정도까지 가서 직전 고점에서 좀 약간 단기 저항을 맞는 모습인데요. 여하튼 가장 탄력적이었고 여기 돌파하는 지가 관건이겠죠. LG도. 근데 LG 같은 경우는 LB 관련주니까 LB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개별 이슈가 있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좋았던 모습이 러시아 백신 생산 위탁 때문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러시아 백신 생산이 아닌 이뮤노믹 백신 생산이었다면, 코로나 백신 생산이었다면 LG뿐만 아니라 HLB 관련주들 여기 모두 다 좀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시장에서 여기 이뮤노믹에 대한 백신의 기대감도 솔직히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그리고 LB 관련주 중에 가장 좀 탄력이 지금 제일 안 좋은 게 넥사긴 합니다. 넥사 가장 좀 비실하고 안 좋은데 나름 그래도 울선 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넥사 같은 경우도 한번 LB 관련주들이 탄력을 받으면 나름 탄력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LB가 움직이면 넥사 같은 경우도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엘파도 정말 기간 조정 양호하게 잘해줘서 훈풍 하나만 불어준다면 얘도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관건은 역시 중심인 LB에 달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날 우리 이벤트가 있죠. 펄첸 박사가 유상증자 납입을 하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모든 권리를 이제 LB가 가지고 오는 건데요. 저한테 이렇게 문의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과연 12월 7일날 펄첸 박사가 납입을 하긴 하는 걸까요? 그리고 또 지연될 가능성은 없지 않나요? 그리고 만약 납입을 하지 않아서 연기된다면 3자 배정 유상 가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를 많이 궁금해하시고 저한테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너무너무 궁금해요. 제가 회사 관계자도 아니고 제가 아니면 이 펄첸 박사랑 LB랑 같이 계약한 계약서를 본 것도 아니잖아요.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 확답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한번 유추만 하는 건데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추이다 보니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문사항이죠. 펄첸 박사가 과연 납입하긴 하느냐라는 질문인데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펄첸 박사가 어디 가서 돈을 구해서 320억 원이라는 돈을 유상증자를 납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LB한테 500억 원을 받아서 180억 원은 약 180억 원은 이제 본인이 하시는 거고 나머지 320억 원을 넣는 거니까 내가 어디 가서 돈을 구해서 320억 원이라는 돈을 구해서 LB한테 돈을 납입하는 게 아니라 LB한테 받아서 납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만 없다면, 단서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만 없다면 납입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야 그냥
원래 500억 받고 320억 다시 LB한테 넣어야 되는데 그냥 500억 먹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보세라닙은 이게 약의 효능이 별로야. 이게 사실 가짜 약이거든. 가짜 약이어서 중국에서만 허가받는 거고 미국한테는 지금 FDA NDA 신청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게 가짜 약이어서 그래. 그래서 폴첸 박사가 머리를 쓴 거지. 이번 기회에 중국에서만 받는 거를 그걸 이제 LB한테 넘기고 요 이제 남은 껍데기만 있는 거, 이 껍데기만 있는 중국 권리만 그냥 LB한테 쉽게 말해서 눈탱이 씌우는 거야. 그래서 LB는 사기 당한 거야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실 게 폴첸 박사 같은 경우는 이미 엘레바 주주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호예수 물량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을 때 그 상각 합병할 때 엘레바 가치평가를 상당히 낮게 잡았잖아요. 약 10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절하해서 그래서 언아웃 오션을 포함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이라도 이게 좀 전에 이렇게 뭐 이게 가짜 약이어서 뭐 남은 껍데기만 지금 엘비한테 팔고 간다라는 거였다면 이렇게 엘레바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지 않았을까, 더 높게 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언아웃 옵션도 안 받고 엘레바 가치를 좀 더 높게 받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번에 보호예수 물량이 풀렸는데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이렇게 뭐 리보세라닙은 가짜이기 때문에 뭐 폴첸이 나무 껍데기만 판다 이 얘기는 사실상 좀 신뢰도가 좀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납입을 할까요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죠. 지연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계약은 성립, 이행, 종료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번 계약권을 보시면 LB는 폴첸 박사한테 어드벤처한테 약 500억 원을 주기로 했고요. 리보세라닙의 모든 권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폴첸 박사는 리보세라닙의 지식재산권 권리를 LB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LB는 이런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을 했죠. 그래서 묵시적 의무를 지켰고 계약을 성립했어요. 계약을 성립했기 때문에 이제 이행을 해야 되겠죠. LB는 대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약 500억 원을 폴첸 박사한테 줘야 되고요. 폴첸 박사는 리보세라닙의 모든 권리를 넘겨줘야 하고 또 320억 원의 자금을 LB한테 납입을 시켜야 되죠. 근데 아까도 살짝 제가 절차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경상거래가 아니라 돈이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국가 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이기 때문에 각국마다 외국환 거래법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게 미국, 중국이랑 연결된 거기 때문에 각각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각기 현지법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지식재산권이잖아요. 그래서 각국의 지식재산권 법령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준수를 해야 해요. 그리고 이 기사를 보시면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권리가 미국 어드벤첸 대표이자 리보세라닙 원개발자인 폴첸이 소유하고 있는 중국 법인한테 기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 이 세 나라의 법 절차를 잘 따라야 합니다. 근데 이게 이미 3월 달부터 나온 얘기였잖아요. 3월 달부터 계약을 해서 이제 권리를 넘겨받기로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 지금 이제 벌써 12월이니까 이미 준비를 잘 했다면, 그래서 이렇게 권리를 넘겨받고 자금 이동하는데 절차를 잘 마무리했다면 무리 없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도 회사 관계자가 아니고 또 이렇게 뭐 자금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리고 지금 절차가 어떤 상태까지 와 있는지 저도 알 길은 없지만 유추해 보자면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시죠. 만약 이번에 납입하지 않는다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가격은 변동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제가 계약서를 보지 않아서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저 역시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해 드리기가 뭐하네요. 만약이라도 추가 옵션이 있다면 뭐 가능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좀 드리기가 뭐하네요. 어찌되었건 이 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미 3월 달부터 뭐 얘기가 나왔던 거여서 좀 전에 드렸던 이런 절차들만 잘 마무리가 된다면 아마 무리 없이 이행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내일 다시 한번 LB의 좋은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기대감이 유효해서 이 당시 때는 이렇게 도로아미 타불이 끝나서 좀 허망했는데 아직은 유효한 기대감이 있어서 좋은 하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요.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